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핵심 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가겠어요. 1번에 가보면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 나와 있죠. 자, 1번에 봅니다. 1번에 보면은 일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기록한다. 오죠, 그죠? 오. 2번에 가면은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풀 때 있잖아요.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이 건물 등기부이라면 101동 1701호가 있죠, 그죠? 그럼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일단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차이가 뭐냐, 이게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2번만 딱 나눠놓고 본다면 등기부를 볼게요. 등기부를 보면은 이게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죠? 이게 상단이고 이게 하단이죠. 그죠?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기록을 하죠. 그러면 보기 1번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5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건물 번호 있죠. 그러면 이게 전유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1701호 나오죠. 이게 건물 번호잖아요. 그럼 이것도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에 보면은 건물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하는 거죠.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집합 건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차이를 물어요. 그럴 때 대지권 등기라는 게 있죠. 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건물 등기 기록에 이라면 X가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이거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오죠. 두 번째, 이거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죠. 이게 대지권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죠. 이게 토지 등기부 갑구라고 그린 겁니다. 갑구. 그러면 갑구이라면 여기에 소유권이 대리권 이래 나오죠. 이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2번을 해요. 2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한다 이 말.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를 대지권 등기 되죠.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해당구라는 게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죠. 그러면 갑구에 한다 이 말. 이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대리권 뜻의 등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있잖아요. 무조건 답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답이에요. 왜? 나머지는 전부 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다 하는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만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정답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전여 부분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고 일동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여기에 대리권의 표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있죠. 이게 대지권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오죠.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 나오죠. 이게 대지권 등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건물 등기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이 대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토지 등기부입니다. 여기서 부를 때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있죠. 그죠? 답은, 자, 보세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토지 등기부 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의 표시가 틀린 것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30회 때도 의무자 권리자를 묻고 31회 때도 의무자 권리자를 물어요. 그러면 32회 때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어서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요 병이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 을을 대위하여 요 을이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 신청하는 경우 을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다 오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지고 와요.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지고 온다는 게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이때 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러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은 누구한테 되느냐?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리가 발생하는 쪽은 을이죠. 그래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시험엔 이걸 병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1번은 O죠. 자, 2번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이 병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 권리질권자 병입니다. 병. 등기 권리자이다. O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있죠.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을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비담보 채권 3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있죠. 그 말은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채권액 요 3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있죠. 그죠? 그러면 등기는 1의 1번 저당권 부 질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는 누구로 넘어가느냐?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이렇게 가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O가 되는 거예요. 3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O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있잖아요. 딱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세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그죠? 세입자가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전세권 설정자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죠? 그럼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가 되죠. 그럼 세입자는 2년을 살다가 1년을 더 살게 됐죠. 전세권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많아지는 거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연장하는 거와 기간이 단축되는 거는 반대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정답은 요 3번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을 볼게요.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자, 여기 키는 요거죠. 요역지 지역권은 성역지의 소유자가 등기마다 X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는 소유자가 을입니다. 이때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죠.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아. 이때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역지죠. 그죠? 이게 요역지. 그러면 갑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요역지 등기에도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지역권의 등기는 2번을 하죠. 그러면 성역지 등기에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이 말.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성역지 등기용지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이 말. 이거는 등기관이 뭘로 하느냐? 직권. 그럼 정리를 하면은 성역지는 공동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 말. 물론 관할이 동일하면 직권, 관할이 다르면 통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은 성역지에는 자 이랍니다. 우리가 공동 신청하지만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 되는 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후 병에게 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할 때 갑이 의무자다. 오죠. 그죠? 자, 이 그림을 잠깐만 본다면은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어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죠.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느냐 병에게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갑에게 청구를 하죠. 그러면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입니다. 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신청 절차 중 틀린 것은 일어났죠. 자, 여기서 키는 이거죠. 사원총회 결의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하느냐 이 말이죠. 의무자죠. 여러분들 의무자는 매도인이죠. 처분이죠. 그죠?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취득이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지문을 의무자라고 쓰면 O, 권리자라고 쓰면 X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O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이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답은 이겁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리죠. 그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 해야 됩니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거죠. 그죠?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명인이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종중이 소유자냐? 종중의 대표자가 소유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종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명의인은
종중,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명의인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대표자가 처분하느냐, 종중이 처분하느냐, 종중입니다. 그럼 의무자가 누구냐? 종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종중이 취득을 하죠. 대표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은 종중이 갈 수 없죠. 대표자가 또는 관리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사람이 가야 되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간 X죠. 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라는 낱말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등기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입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럼 성명, 주소는 건들 게 없어요.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다, 재외국민이다, 법인이다, 비법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 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의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주죠. 그게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5개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 부여한다, 고시한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래 놨죠.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공동신청과 성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신청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다 해야 돼. 그러면 단독신청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 하나 있다.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든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매특약을 좀 유념해서 봐야 돼요. 환매특약은 있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자 보세요.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느냐 환매를 배우느냐 환매를 배웁니다. 환매의 의무자는 을이죠. 그죠? 을. 환매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갑. 바꿔서 말하면은 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갑은 매도인입니다. 도로 사오는 거는 갑이 사옵니다. 그러니까 갑이 권리자예요. 그럼 이때는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 특약에서만은 매도인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느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아직까지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안 되었으니까 등기 필정보는 아직까지 을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죠. 하나 더 한다면 인감도 제출하지 않죠. 왜?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거든. 그럼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갑이죠.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감도 제출하지 않아. 그럼 정리를 할 때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 인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유정은 공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출을 해야지. 그럼 여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지에 의하는 등기고 단독이죠.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잖아요.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지 권리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번원 등기도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단독 신청 있죠? 이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 그럼 유사한 글자가, 여러분들, 상속은 단독이지. 상속 인해한 등기는 공동이잖아요. 제공하죠. 유정은 공동이잖아요. 제공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그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안 하죠. 그죠? 자, 좀 전에 환매 특약 등기는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네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답은, 자, 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단독 5조. 자, 이건 엄청 중요한 지문이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출제위원이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을 하는 거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관공서의 촉탁이다.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내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가면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봅니다.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거는 X죠. 촉탁이죠. 여러분들 각하 사유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이러죠. 가압류는 촉탁을 하죠. 그 다음에 지분만의 소유권 번호 등기는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잠깐만 정리를 해본다면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O죠. 소유권 보존은 X죠. 그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죠.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죠. 그죠?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마다 있다. 그러나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X죠. 그죠? X. 그 다음에 지분만 본등기할 수도 마다 있다. 포괄유정 187이죠. 그죠? 지분만의 포괄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합유지분이죠. 우리는 공유지분하고 합유지분은 다르죠.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은 허용되지 않죠. 그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X죠. 그죠? 농지의 전세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의 전세는 안 돼. 그 다음에 하천의 용익권은 X죠. 그죠? 하천의 용익권은 여러분들 하천은 강이죠. 강은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안양천, 중량천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돼요. 그럼 모래자갈 다 퍼가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천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이의신청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X죠. 여러분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두 번째,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여기 딱 답이죠. 그죠? 있다 없다 이러면 없다. 항상 있다 이러면 X, 없다 이러면 O. 그러면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이유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요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월 2일 날 오늘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했다. 그렇다면 오늘 처분에 부당한 걸로 이의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의신청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둘 다 없다가 답입니다. 둘 다. 고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3번에 등기관에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이게 X죠. 그죠? 지방법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답으로 만들었던데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등기소가 있고 지방법원이 있어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은 지방법원에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읽어봐. 읽어보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열람교부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럼 열람교부 해주면 되지. 접수 안 받아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접수 받아주면 되지. 그게 상당한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낸다. 그럼 여기에 이의신청인에게 올려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방법원에게 이렇게 하는.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의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게 X죠. 그죠? 등기 실행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3자는 넓게 말하면 이해관계인도 포함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집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하 결정이니까 등기 자체가 안 되었잖아요. 그럼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고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 벌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이거는 답이 바로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답은 이거는, 자, 이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는 건물 소유권 벌원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권 벌원 등기는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벌원 등기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대장, 여기에 대장, 여기에 확정 판결, 수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토지 소유권 벌원 등기도 되고 건물 소유권 벌원 등기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O, 건물 소유권 보존은 X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을 볼게요. 토지 수용을 일어난 소유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일어났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안 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들 요거죠, 그죠? 그게 잠깐만 보시면은 요거죠, 그죠? 자, 처음에 되게 해볼게요. 1.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 지역권의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 이 세 개는 말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있는 권리는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인이 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요역지 지역권 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되는 응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풀이를 해볼게요. 수용의 개시일은 4월 1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면 있잖아요. 자, 답을 먼저 푸는 요령을 할게요. 1번은 가등기입니다. 여기 2번은 잠깐 두겠어요. 3번은 건저당입니다. 4번은 전세권이죠. 이 세 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소유권 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권 외는 지역권 이외에는 다 죽잖아요. 다 죽으니까 이런 거는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권 외는 지역권 외는 다 죽기 때문에 전부 다 죽기 때문에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일단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번에 2월 7일 날 매매를 했죠. 보세요. 4월 7일 날 등기를 했죠. 그러면 매매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수용은 4월 1일이죠. 등기는 4월 7일이죠. 이거는 수용되기 이후잖아요. 이후. 그러니까 말소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상속은 2월 1일이죠. 근데 상속 등기는 4월 10일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느냐? 수용은 피상속인이 사망만 하면 소유권이 변하잖아요. 그 말은 2월 1일 날 소유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용은 4월 1일이잖아요. 그럼 상속이 앞서죠. 그게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말소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2월 1일 날 상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수용은 4월 1일입니다. 근데 매매는 2월 7일 날 했죠. 근데 여기서 등기는 있잖아요. 등기는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이전 등기는 4월 7일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변하는 거는 4월 7일 날 변하니까 수용된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상속은 2월 1일이죠. 상속 등기는 4월 10일이잖아요. 근데 물건이 변하는 거는 2월 1일 날 물건이 변했잖아요. 그럼 수용보다도 앞이 되죠.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되는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 보세요. 상속은 2월 7일입니다. 근데 요 매매는 4월 10일 날 물건이 변했어요. 근데 수용은 4월 1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월 10일이니까 이거는 수용되긴 이후입니다. 이후.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는 4월 7일 날 했지만 물건이 변하는 거는 2월 7일이잖아요. 그럼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입니다. 그럼 이거는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상기시켜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틀린 것 일어났죠. 자,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오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두 번째, 갑소유 토지의 갑가을이 가장매매에 의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 된 후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갑가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여러분 그림을 잠깐 그려본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에요, 병.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가장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겼어.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병은 저당 들어올 때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한 사실을 몰라. 흔히 말하는 선의의 제3자입니다. 자, 이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했죠. 가장매매는 무효다. 무효니까 이거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을에게 넘어갔던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소할 때는 병에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병이 성낙서를 안 써주지. 그럼 말소를 못해요. 못하면 3번에서 갑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오.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에게는 합의로 등기한다. 오죠. 그럼 여기를 고칠 때는 공유라고 하면은 X, 합의라고 하면 O.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의로 등기한다. O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X.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가 뭐냐 할 때 이 말입니다.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답은 요거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런데 미등기는 포괄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그러나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특정 유정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원장을 작성해가 이렇게 했어요. 갑이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특정 유정이죠. 유정. 그러면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있냐 아니냐? 아니지. 그 말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 말.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냐? 이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포괄입니다. 이거를 풀 때는 이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 유정이에요.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그러면 이 포괄 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을 명의로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있잖아요. 포괄 유정이 떴죠?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답은 요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우리는 직권 보존등기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대한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여기서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소유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법원 이외의 행정기관에 들어오면 X,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에 대한 등기는 X, 소유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소유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을 등기한다. 그 두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10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보세요. 1번을 알아야 돼요. 건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 일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도. 그 말은 전에는 채권양도로 할 수 없고 계약양도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인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채무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저당권자가 을인데 을은 여러분들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러면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저당권을 갖고 있고 하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분리처분할 수 없죠. 이때 건저당권자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건저당권이 넘어가죠. 그럼 이 피담보 채권액도 같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채권양도다. 채권양도. 저당권을 이전하면 피담보 채권도 같이 가야지. 이게 채권양도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비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지 않아. 확정돼 있지 않다면 채권액이 없잖아요. 그럴 때 등기원인은 계약량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량도 확정된 후에는 채권량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구를 보면 있잖아요. 전에 없다죠? 그럼 전에 없다라는 말은 채권량도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량도로는 할 수 있다. 법조문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에 이를 없다. 전에 채권량도를 원인으로 하는 건전항권 이전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전에 계약량도를 원인으로 하는 건전항권 이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전에 계약량도는 있다. 전에 채권량도는 없다.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옳은 답이에요. 2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불가능이 틀렸죠. 가능이죠. 그래서 고려 청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냐? 있지. 쌀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냐? 있지.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이다. 그 다음에 건전항권의, 자 보세요. 건전항권의 변제기는 기록상이다. X죠. 여러분들, 이자와 변제기는 저당권에서는 이미지 기대입니다. 이미지 기대. 건전항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이미지 기대가 아니에요. 건전항권에서는 이자와 변제기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에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X죠.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채무자는 있죠. 필요적기재입니다. 필요적기재.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채권액을 구분하여, 이게 틀렸죠. 단일하게 기록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갑을 병, 갑 1억, 을 1억, 병 1억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합쳐서 3억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그죠? 없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죠.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은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이 등기가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 외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맞죠? 이번에 전세권의 저당권이죠. 그죠? 그럼 소유권의 저당권이 들어오면 주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세 번째, 건저당권을 갑에게서 이전하는 건저당권 이전이죠. 그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주, 소유권 외를 이전하면은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이게 하나. 두 번째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 지금 설명을 먼저 하고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요 지문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답은 이거죠. 그죠? 1번에 전세권이 있고 2번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 그럼 요 1억이 2억으로 정액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이죠.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오면 1에 1, 안 들어오면 3. 이게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잖아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정리를 할 때.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1, 자, 2, 3, 1이 나오죠. 1, 2, 3, 1이 나오죠. 그러면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부르지,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라고 부르지.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위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를 딱 해두세요.
표제부에 안 되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죠.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를 할 수 없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이용을 할 수 없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갑골구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필정보와 인감은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무자는 공동신청에서 쓰는 말이에요.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어. 그럼 표제부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어. 전부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잡음이다. 본등기를 했다며 직권말소의 대상은 일어나죠. 그럼 답은 바로 전세권이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 외에는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꼭 공부할 때 용의권 한 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럼 이때는 더 쉬운 말은 남자 아니면 전부 다 여자예요. 그러면 용의권 한 개를 기준으로 딱 잡고 나머지는 밑에 나오면 돼. 그 밑에 나온다는 게 소유권이 오고 처분의 제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이게 답이에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답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거 1개가 이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잖아요.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전세를 줬다 이 말. 해주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줬다 이 말. 해주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냈다 이 말.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지상권의 본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3개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지상권이죠. 이거 전세권이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양립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지상권이죠. 이거는 저당권이잖아요. 지상권과 저당권의 양립이 되잖아요. 두 번째,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죠. 지상권자는 1번이잖아요. 저당권자는 3번이잖아요. 3번에 저당권이 있어도 1번의 지상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이잖아요. 지상권이잖아요. 소유권과 지상권은 양립되죠.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지상권은 변함없죠. 그럼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있죠. 요 원리를 꼭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가장 쉬운 말은 OX밖에 없어요. OX밖에. 그 말은 여러 개가 나오면 2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분류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돼요. 부동산 일부에 돼요.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오면 하나가 X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예, 지난달에 우리는 중간고사 지적 파트를 풀어봤고, 이번에는 등기 파트, 기말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 무료 특강을 해서 무료 특강, 그 등기 파트만 한 거죠. 여러분들 그 무료 특강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자료가 아주 잘 돼 있고 그것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등기 파트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짜 지문 가려내기 무료 특강이니까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